불공정 거래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의 낚시꾼, 불공정 거래는 항상 존재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감원의 올해 상반기 불공정 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공개 정보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인데, 이런 중대한 거래는 내부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라고도 하죠. 사례 1은 어느 상장사의 인수 정보를 재무적 투자자가 지인에게 알려주면서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례 2, 3은 자금 조달 정보를 내부적으로 알아서 이를 이용한 사례죠. 모두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이용했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건 비공개 정보, 내부자 거래 위반이 맞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미공개 정보 위반, 내부자 거래 위반 이런 걸 잘 모르고 위법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도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야, 이거 정말 고급 정보인데, 아니면 이번에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는 모두 내부자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사실 좀 더 은밀하게. 그럼 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는 낚시꾼들을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느냐? 안타깝지만 완벽하게 내부자 정보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정보가 비대칭적임을 감안하고 신중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사례를 봐도 신라제는 당시 팩400 임상시험 실패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동안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대거 팔아치운 후에 팩400 임상시험 실패를 공개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거래 정지. 완전 쓰레. 부동산 시장은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7년 목포시 관계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은 뒤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있었죠. 내부자 정보는 거의 필승카드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를 막는 방법은 모든 인간이 부처와 예수, 성인군자로 태어나서 양심적인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아마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제가 당하지 않는 법,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당하지 않는 법이 사실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미공개 정보가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악용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규제 대상자입니다. 주요 내부자에는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 또 그에 준하는 여러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1차 정보 수령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전달되는 2차 정보 수령자는 처벌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이유는 미공개 내부 정보의 성격상 전달 과정에서 상당히 변질되거나 소문 수준의 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미공개 정보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제 대상자의 범위를 이용해서 악용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에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1차 정보 수령자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자지만, 이를 내가 다시 아는 친구에게 무슨 회사에서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은 이것은 규제 대상의 범위가 아니다 입니다. 뉴스에서 내부자 정보 이용에 관해 범죄가 나오더라도 그 정보를 추가 이용한 2차 정보 수령자는 처벌하지 않죠. 이 사람이 2차인지 3차인지 또 4차인지 건너 정보를 듣게 되면 이게 뭐죠? 소문이죠. 이게 내부자 정보를 들은 건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더 이상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대상의 범위를 통해 교묘하게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은 이렇게 변명을 하죠. 나는 전해들은 정보로 매매했을 뿐 내부자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다. 두 번째, 중요 정보의 범위 악용입니다. 주요 정보가 뭘까요? 주요 정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있어야겠죠. 주식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가 된 정보라고 중요 정보를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중요 정보란 게 사실 갑자기 생성되는 게 아니죠. 여러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전까지 구체화되지 않으면 이를 중요 정보가 아닌 점을 이용하는 게 바로 중요 정보 악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사업 확장이나 신규 투자 등 이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이런 사전 조짐,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 정보가 아니에요. 회사에 있다 보면 구체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사실 언제부터 중요 정보가 발생했느냐, 이를 더 과거적 시점에서 정보를 통해서 교묘하게 악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이런 변명을 하죠. 나는 미공개 정보가 있기 전부터 거래했다. 세 번째는 정보의 미공개성입니다. 미공개성은 미공개 정보가 공개 정보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지 기간이 필요하겠죠. 시행령에서는 이 주지 기간을 서류의 경우에는 비치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나야 하고,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 권역으로 하는 2개 신문사에서 하루가 또 지나야 되고, 방송의 경우에는 12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전자공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지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미공개 정보가 정보 공개가 되는 이 주지 기간, 이 시점 사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바로 미공개성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은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내부자 거래는 미리 알아차릴 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정보를 알면 한 발 먼저 앞서갈 수 있듯이, 세력들은 이 미공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정보 불균형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항상 정보의 열의에 있음을 조금 인지를 하고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정거래 사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거래는 풍문, 허위, 위계적 지위 등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사례 1, 2, 3은 모두 허위 과장공시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허위 과장공시,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례가 부정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테마성 있는 이슈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집중시키는 요소이면서도 세력에게는 부정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해서 거짓의 시세를 만들어내는 부정거래의 주 경기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게 바로 코로나19와 바이오주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인 1월 20일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8월 중순까지 전체 코스피 코스닥 주가 상승률 1위부터 20위 중에 18개 종목이 바이오 관련 종목으로 집계가 됐고, 이 종목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무려 680%입니다. 실제로 오른 주가를 이용해서 부강약품, 신일제약, 일양약품, 신풍제약의 주주가 수십억 원의 매도 차익을 거둔 일도 있었죠. 최근 부정거래 세력은 장사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왜? 뉴스에서 백신의 100만 언급해도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급등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식시장에 지금 신규 초보 투자자가 정말 많아서, 지금 신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신풍제약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오르기도 했죠. 요즘 세력들의 개인 투자자를 낳기 위한 가장 좋은 미끼는, 이런 트렌드, 미끼 트렌드는 부정거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이 있거나,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변경 공시가 너무 많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것으로 주가가 급등한다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시세 조정 행위입니다. 시세 조정 행위는 시장의 자연적인 수급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주가를 형성시키는 그런 걸 말합니다. 사례 1은 호가 형성에 관여하고 종가 주문을 인위적으로 베팅해서 주가를 형성한 사례죠. 이는 주가가 결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주가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주가는 현재 시장 참여자의 매수 매도 균형 가격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시장 참여자의 매수 매도 균형 가격입니다. 현재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매수 매도 균형가가 현재 시장 가격이 아닙니다. 조금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경제 한 끼, 코스닥 상장사 경제 한 끼의 주주가 1000명이고 지금 주가가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999명은 지금 거래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거래를 하지 않고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상장시장에서 매도 거래를 했는데, 시장의 매수 거래자와 주식을 800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 경제 한계의 주식은 지금 얼마죠? 800원이죠. 시장 가격이 지금 800원이 되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몇 명이죠? 1000명 중에? 한 사람이지만 현재 시장 참여자의 교년 가격이 곧 시장 가격이므로 999명은 단 한 사람의 거래로 시장가가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정규시장보다 시장 참여자가 적은 장전이나 장마감, 동시효과를 틈타서 주가를 조정하는 행위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탈의2는 단주 매매와 같은 형식인데 주가가 마치 올라갈 것처럼 요동치는 듯이 보이게 만들어서 개미를 꼬셔서 시세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낚시할 때도 미끼를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은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줄 알고 덥석 물게 되죠. 이런 시세 조정 행위는 주로 한 주식 사고 팔고가 이루어지고 거의 모두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물이 좀 잔잔한 시장에서 변동성으로 시선을 끄는 이런 수법이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런 수법에 당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력의 낚시는 범죄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듯이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도 없다. 저 또한 완전히 피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불공정 거래 세력이 표적이 되는 기업은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실적이 안 좋고 그래서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위험이 있다면 최대 주주나 경영진은 세력이 짜고 치는 게임의 유혹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세력이 야야 어차피 망하면 휴지야, 마지막으로 우리랑 한따까리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도 결국 이런 한계 기업들이 불공정 거래의 주 표적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한계 기업 2곳 중 한 곳이 불공정 거래의 혐의를 받았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악재성 공시 전에 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실제로 확인이 됐어요. 코스닥 한계 기업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개 종목 중에 11개 종목이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한계 기업은 거의 무조건 세력의 유혹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이런 한계 기업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자료를 첨부해 드렸으니까 특징 잘 살펴보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다음 한 끼에 뵙겠습니다.